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합의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담당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때 기싸움에서 밀리면 제대로 된 합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치료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 전화 와서 환자의 병원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그 어떤 간을 보는 겁니다. 즉 환자의 상태를 좀 보는 것이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한답시고 피해자를 한번 좀 쫙 스캔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기 합의를 해도 되는 그런 환자인지 아닌지 좀 체크도 하고, 또 합의가 좀 쉬울 건지 아니면 좀 피해자가 까칠한지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요즘에는 그 보험회사 직원들 웬만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톡으로 보험 접수 안내도 하고 전화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합의서 작성도 모바일로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를 리드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대화하면서도 기싸움에서는 끌려다니거나 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기싸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진단서에 나온 병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입은 피해 손해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보면 병명이 나와 있죠. 기본적인 타박상이나 염좌 혹은 디스크 등 많이 다쳤다면 골절이나 또 인대 파열, 내가 입은 피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장애가 남을 것인지 남지 않을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하겠고, 염좌 정도의 병명이라면 향후 치료비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 또 의사에게 통원 치료 기간 등도 좀 물어보시고,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는 전부 다 파악을 해놓고 보험회사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험회사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사 직원과 대화할 때는 위에서 제가 언급한 정도의 근거 자료를 내밀면서 대화를 리드해 나가야 보험회사 직원도 이 피해자분이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화 중에는 상대방 말을 좀 듣고 나의 말수는 최대한 줄이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쓸만한 말이 없다라는 옛말도 있듯이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할 때는 듣기만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것이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선수입니다. 일반 피해자들 못 당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하고 상대방 이야기만 잘 듣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쉬운 상황일까요? 합의가 절실한 것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합의 금액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유도하는 스타일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 제가 합의금 산출해보니 합의금이 약 한 120만 정도 나오는데 고객님 어떻게 이 금액에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협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좀 멈칫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그럼 고객님께서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원하십니까?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합의 금액이 있으세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준비 안 된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충 그러면 120 불렀으니까 한 150만 원 이렇게 맞춰주시면 합의하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진짜로 공부 안 한 아마추어 피해자인 것입니다. 합의 금액을 제시해도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것이고 나는 피해자니까 너네가 제시해라 하면서 협상을 리드해 나간다면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아주 경솔하고 준비 안 된 공부도 하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은 대충 다 이렇게 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면 협상에서 지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철저히 교육되어진 보험 전문가인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 보험회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면 진짜로 답답한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는 것이지 보험회사 직원의 돈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나 몰라라, 관심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뭐 제가 전화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저한테. 정답은 그런 전화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 연락이 없으면 간단해요. 보험회사 직원이 근무 태반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에 대한 컴플레인을 보험회사의 그 어떤 콜센터 있죠. 전화 한 번 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금방 전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합의가 아쉬운 쪽은 보험회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보이거나 급하게 굴면 보험회사에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험회사 직원은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합의금 협상의 종결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도 상당한 금액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간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점입니다. 어떤 상담자는 이번 기간 동안 제 영상을 처음부터 여러 번 다 봤다고 합니다. 참 공부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노트에 뭐 적어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원 후에 통원치료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보고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려주시고 연락이 왔는데 조금은 좀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1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유국장 TV 영상 보고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700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랑하는 상담자를 봤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어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의 기싸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기 많이 받으셔서 합의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